이번 주제는 한국사 최악 간신 시리즈 이완용입니다. 그는 왕, 백성, 나라를 팔아버린 최악의 매국노이자 조선의 현금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2의 이완용 싹도 없애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완용에 대한 평가들입니다. 동아시아 매국의 상징, 매국노의 아이콘, 친일파의 끝판왕이자 을사오적 중 가장 악명 높은 사람, 우리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이름, 2023년 이후 재평가 논란도 있었지만 국가 공동체적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완용은 1858년에 태어나 1926년에 죽었으며 향년 69세입니다. 그의 생애와 변절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완용은 가난하고 몰락한 양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15살 터울에 형과 누나가 있었고 가난하지만 양반가의 교육과 기대 속에 성장하였습니다. 비인간적 학대나 왜곡된 유아 환경 없이 평이한 성장 환경을 보였습니다. 10살 때에는 명문가이자 당시 핵심 권력층이던 이효준 집안에 입양되어 인생의 1차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조선 왕실 비서실 산하의 고위 관직이었던 이효준에게는 이완용보다 4살이 많은 서자 아들 이윤영이 있었으나 가문의 제사 계승과 적통 유지를 위해 정실 부인의 혈통인 이완용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13살 때 명문가 조병익의 딸과 결혼하여 정치적 연대가 확고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고급 양반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살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문과급제의 기본 직책인 정칠품 주소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9살 때 조선 최초 근대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입학하여 근대교육을 받았으며 뛰어난 성적으로 정사품의 사원부와 홍문관직에 발탁되었습니다. 30살에서 33살 사이에는 미국 외교관 활동하면서 세계관의 변화를 겪으며 이완용은 인생의 2차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당시 서구 열강국들의 근대화된 모습, 국제관계의 약육강식 현실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34살에서 38살 사이에는 미국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성균관 대사성, 형조 참판, 공조 참판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대한제국 내각에서 대미 협상을 도맡은 1인자로 부상하였습니다. 39살에는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친러파와 공모해 친일 세력을 축출했습니다. 이후 신내각에서 외부 대신, 학부 대신, 농상공부설이, 군부 대신 겸 경무사 등 요직을 휩쓸었습니다. 몇 달 뒤 창설된 독립협회의 발기인 서재필 포함 14명 중 1명으로 참여했습니다. 독립협회에서는 독립건설, 독립신문 발간, 신분제 폐지 주장, 반러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완용은 진정한 개화파, 민권운동의 선봉장, 신분제 극복의 이상주의로 활동하였습니다. 41살 때에는 러시아의 압력과 대미 협상 실패로 러시아에 의해 학부 대신 평양남도 관찰사와 전북 관찰사로 연이어 자천되었습니다. 전북 관찰사 부임 5일 만에 직무태만으로 관봉됐고 공금횡령으로 독립협회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전북 관찰사직에서 파직 위기에 처했으나 양부 이호준의 비호로 횡령 사건은 무마되었습니다. 44살에서 46살 사이에는 양부 이호준의 사망으로 관직을 떠난 이완용은 인생의 3차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부의 사망으로 3년상을 치렀습니다. 이완용은 10살 때부터 양부의 철저한 보호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호준 사후 이완용에게
제사를 맡겼을 뿐 실제 재산은 친아들 이윤용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결국 이완용은 남대문 밖 가난한 동네 잠백골 현 중림동으로 이사하며 몰락한 양반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47살 때에는 5년간의 은거를 마치고 정계에 복귀한 그는 고종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부 특진관에 임명됩니다. 이때부터 강자에게 의존하는 계주자로 변모합니다. 5년의 공백기를 거치며 홀로 서기는 불가능하다는 뼈저린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48살 때에는 본격적인 매국노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 승리 후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노골적으로 협박하자 그는 철저히 일본 편에 섰습니다. 학부 대신에 임명된 그는 일본어 의무 교육을 추진하며 내면부터 나라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일본 공사관에 모인 대신 중 가장 먼저 찬성표를 던지며 매국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50살 때에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그는 곧바로 이토 히로부미와 정미 7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의 내정권, 입법권, 행정권, 인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으며 그 대가로 내각 총리 대신 자리에 올랐습니다. 53살 때에는 한일 병합에 앞장서며 영원한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합 안건을 직접 상정하고 황제의 면전에서 합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을 향해 자발적으로 나라를 판 정말 훌륭한 협력자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54살에서 69살 사이에는 나라판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부정벌패를 일삼았습니다. 조선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냈으며 각종 친일단체의 명예직에 집착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와 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것이었습니다. 69살 때에는 고열과 중풍이 동반된 폐렴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훼손이 반복되던 그의 묘소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해지자 결국 증손자가 직접 파묘하여 화장 후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현재 그 묘소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악의 축으로 이완용의 부정부패는 단순한 관리의 비리를 넘어 국가 자산을 사유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규모 부정축제를 저질렀습니다. 38살 학부 대신 시절에 해외 위탁금을 착복했으며 41살 전북 관찰사 시절에 공금을 횡령하고 지방민을 착취하여 20만 양을 횡령하였습니다. 48살 을사늑약 체결에 적극 가담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10만 원, 현재 가치 약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53살 한일 병합에 대한 보상으로 15만 원, 현재 가치 약 30억을 받았습니다. 69살 죽을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로 소유 부동산이 677만 평, 여의도 면적 7.7배나 달했습니다. 일제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국유지를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였고 전북, 김제, 만경, 부안 등의 비옥한 토지를 구매, 강탈, 재판매하였습니다. 이완용은 국가 자산을 체계적으로 약탈하며 오로지 재산 축적을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손자병법 관점에서 이완용에게 묻습니다. 첫째, 저승에서 당신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있습니까? 둘째, 당신의 부모, 독립투사, 당신에게 수탈당했던 국민들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였나요? 셋째, 독립협회 위원장 등도 역임하면서 조선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초심을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완용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완용은 몇 번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 전환점에서 최악의 수를 두는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과연 무엇을 우선할지 미리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나 자신과 가족, 나아가 민족과 국가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가치 있고 풍성한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